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마트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브로셔처럼 되어 있는 책자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함께 이제 모여 있는 브로셔니까요. 좀 이따가 이제 저 끝나고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실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그럼 이제 제 소개는 여기 있는 요 프린트 자료죠? 요거를 통해서 한 20분 정도 빠르게 설명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저희 데이레고 제가 국어 수업할 때 이제 교과서 이름은 좀 멋지게 지어봤습니다. 이상을 향한 국어 이렇게 이제 지어봤는데 사실 요거는 또 우리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름 메시지를 담은 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름이 김남준인데 이 이상이라는 작가가 본명이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제 직계까지는 아니지만 내 나름의 이제 조상님으로 제가 늘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너는 이제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들어왔던 이제 사람으로서 아이들한테 이상이라는 사람이 올해 하필 또 수능 특강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막 이런 얘기도 이런저런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강사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재밌게 아이들이 그 책 들고 다닐 때 웃기라고 여기에 을, 향 요거 빼고 이상한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게 교재 이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목차에서 오늘 중요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요 두 번째 수업의 특징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대단원 두 번째 큰 단원에서 이제 42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설명드리고 사실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내신 등급 산출 자체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랑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여기 마지막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잘 설명 들어주시고 아이가 국어를 들으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여기 중계에서는 데이레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1, 2, 3학년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을 다 하지만 작년에는 1, 2학년까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학년이 41기였고 작년에 2학년이 40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저랑 국어 수업하면서 성적이 잘 나왔다 요거 적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강남에서는 지금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수업을 하면서 요거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재수생 중에 국어가 30점 오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전격적으로 조교로 이번에 영입을 해서 저랑 같이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녹여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사실 30점을 오른 비결이 국어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것도 물론 있지만 저랑 수업하면서 제일 크게 도움받은 게 시간 조절하는 거 그것만 알아도 15점 이상 오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아이들이 깨닫는 경우가 적어서 데이레고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남준 국어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그럼 데이레고 1학년 시험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를 제가 좀 글씨가 작아 보여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워낙 문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PPT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전 문항을 다 넣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성향상. 그래서 전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서하면서 요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 데이레고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요. 지금 여기에 쭉 보시면은 여기 안 적혀 있겠지만 30문제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제가 안 적어놨지만 이 모든 문제가 객관식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레고 국어시험은 일단 대대로 역사적으로 객관식만 출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굉장히 수능식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일단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잘 골라내느냐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특징이긴 한데 1학년 특징이긴 한데 지금 의문의 변동이라 함은 문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발음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정철 이름 보이고 강호사시가 이런 고전시가들 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건 문학이 또 다른 시험 범위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데이레고 시험은 역사적으로 문학과 문법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서두에 이제 언급 드린 것처럼 다른 1학년들도 이렇게 풀긴 하거든요. 교과서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건 동일한데 데이레고는 유독 특징이 뭐냐면 교과서 아직도 이제 그 나눠줄 때 말해주신다고 어떤 교과서인지 지금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물론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진 않죠. 제가 아이들을 이제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알아냈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몰라요. 그리고 선배들 중에도 학생의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지금 뭐 유출이 안 돼가지고 몰라요. 교과서 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과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게 데이레고 특징인데요. 다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학 문법이 시험 범위인데 데이레고 친구들은 어차피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부분에 대한 문학 문법이 출제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특징은 문학 문법이 출제되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를 배부해 주시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수업은 조금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설명드리고자 맨 오른쪽에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출처를. 그럼 출처에 이제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학교 프린트가 보이실 거고요. 당연히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재 이성형 교과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교과서인데 30문제 중에 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항은 10개 조금 더 되는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부분. 그럼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뭐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학교에서 1도 언급을 안 하신 작품입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아예. 그게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천재 이성형 나오다가 이제 30번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반문 부교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출처가 있습니다. 요게 부교재고 이 부교재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 요게 그 부교재인데요. 올해 어떤 부교재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또 매해 바뀌기도 해서 한번 선생님들 수업을 아이들이 듣고 저한테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 반문 부교재는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냐면 고1, 2, 모의고사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의고사가 부교재로 활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데이레고 1학년 시험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 교과서 손톱만큼 들어가고요. 손톱만큼 아니죠? 그래서 반은 들어갑니다. 네, 교과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교재든 간에 고1, 고2 모의고사가 반영된 부교재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1학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또 7교시 때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속칭 7교시 모의고사를 부르거든요. 그것도 시험범입니다. 요거는 데이레고 내신 수업을 해본 사람만 아는 뭐가 아니죠? 요거 특징입니다. 근데 요거는 대부분의 경우 비문학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거 예측할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때 필요하시면 그때 만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고1, 2 모의고사에서 발췌하십니다. 1도 변형을 하진 않으세요. 네, 그건 다행이죠. 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이걸 주시기 한 일주일 전에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벌써 시험 범위가 이렇게만 봐도 한 4개, 5개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다는 점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희 1학년 친구한테 들은 첩보에 의하면 그 올해 1학년 그 선생님 중에 이제 그 본명을 다 밝힐 수 없고 국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안땡땡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문제를 어렵게 내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학년 담임쌤으로 그 아이들 목록에 있다는 걸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첩보를 줬고요. 네,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1학년 친구들 시험이 근데 다행인 건 그러면은 작년 기준 1등급 컷이 90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이 쌤께서 하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 친구들은 GP를 잘 보려면 또는 아이들보다 좀 더 점수를 높이려면 다 푸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에 거 천천히 풀다가 뒤에 그 여기서 우장창창 찍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은 다 대충 풀더라도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80점 이상 나오고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앞에서부터 잘 풀어야지, 확실하게 풀어야지, 그럼 뒤에 10문제 찍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우리 시험의 특징이 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레고 내신 대비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과서 범위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서 범위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그래야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시간이 나요.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시간이 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각오해야 되는 게 시험 2주보다 그 이전, 그러니까 3주, 4주 전에 시험 대비하는 거 중학교 때 생각하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2주 남기고 공부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2주 남기고 시험 기간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너무 빡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신 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레고는 사실은 적어도 국어 가는 경우에는 2주 전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느냐 싸움이 될 거라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겁니다.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부교재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을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알고 있는, 제가 카테고리라고 하거든요. 카테고리에 맞게 이거 처음 보는 작품인데 아마도 이거는 고전시가 중에 충성에 대한 내용 같아. 그럼 내가 이 단어 모르지만 아마도 충성이란 뜻으로 알고 문제 풀어야지 라고 해야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천천히 한 문장 읽어가지고는 30문제 다 풀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화 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작지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학습 목표 제가 동일하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문법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문법은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면, 요거는 좀 쉬운 예시인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문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신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된소리 대기가 됩니다. 신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감 받침 니은 뒤에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구두사조 이렇게 부르는데,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의 초성이 된소리가 되는 그런 규칙입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데이레고 시험은 얘랑 나 너를 알고 있어 할 때 나 너를 안다, 요걸 객관식이 같이 내십니다. 그리고 얘는 왜 안 될까요? 이런 게 객관식 선지에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이는 대로 풀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체계를 나눠서, 사실은 이거 발음에 대한 거니까 발음만 공부하면 돼 하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선어말 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언제 배우냐면 품사에서 배웁니다. 발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 전체까지가 어간입니다. 제가 방금 어간 받침이라고 했죠? 얘는 선어말 엄이라고 했죠? 지시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품사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체계를 다 알아야 그 시간 바쁜 와중에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요게 데이레고 문법 시험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커리큘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커리큘럼은 저희 그 러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짰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제가 첫 한 달 동안 한 3주 정도는 문법만 수업을 열심히 할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여기 수업에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시험 범위가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에 발음은 저 한 주밖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발음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발음과 관련된 문법의 기본 지식에서 나올 거고, 발음과 관련된 이제 고난도 기출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데이레고는 사실상 문법도 시험 범위가 없어서 발음에 대한 고전 문법도 나오기도 해요. 안 배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풀어야 되니까 고난도 기출풀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문법 수업 때 녹여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과서를 너네 수업 들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화한 내용들을 수업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모르는 작품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3월 말부터 4월 내내 수업하다가 마지막에 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을 총정리할 겁니다. 선생님 미리 하면 좋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왜 우리는 2주 전에 내신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 딱 2주 전에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께는 미리 안 알려주세요.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할까봐 그런가 봐요. 네, 미리 안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섣부르게 먼저 나가봤자 뻘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교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게 막 갑자기 일주일 전, 10일 전에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그때 거의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전 과정에서 이제 기본기를 계속 닦아 놔야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일레고 3개년 기출문제. 어머님들께서는 아시지만 우리 대학교 때 오픈북 시험이라는 게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오픈북, 너가 책을 어차피 봐봤자 우리 만점 못 받을 거다. 요 기출문제 있죠? 이거 데일레고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너네 이거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봤자 시간 부족해서 망할 거야. 네,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30점 오른 친구처럼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저랑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커리큘럼 만든 게 여기 있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인데요. 컨텐츠는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좀 있어 보이죠? 하기, 시습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네, 요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지었는데요. 아까 이상이 저희 조상님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강릉 김씨인데요. 강릉 김씨의 또 유명한 문인 중에 한 분이 김시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김시습의 이름에서 따와서 다 이유가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지어봤는데 요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네, 항상 배우는 걸 즐겨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주간지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국어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시피 지문 분석과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 다시 말씀드리면 한 글자 한 글자 좀 상세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글씨 분석도 저희가 수업 때 제공한다는 점, 이게 컨텐츠 중에 네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뭐냐? 이게 장진주사라는 작품은 그 학교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정철의 생소한 작품입니다. 정철인데 생소한 거 너무 좋아하세요. 유명한 작가 건데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할 거라는 점, 이게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주간과제 형성평가와 관련된 학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간과제, 주간지 주고요. 그리고 주간지는 일주일에 5번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부된다는 점 띄워놓은 겁니다.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테스트 볼 겁니다. 저희가 수업이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3시간 1, 2, 3교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형성평가 있다는 점 띄워놨고요. 제가 부지런히 넘어가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이것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어머님들께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아이가 몇 점인가? 근데 제가 60점 이하면 재시험 대상자로 분별하거든요. 어머님들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점수는 안 보내고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낼게요. 혹시 점수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지금 시스템 만들었던 학습 멘토링 시스템, 요거를 오늘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멘토링이라는 게 무언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클리닉이 아니라 멘토링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요걸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학에서 5등급 체제의 아이들을 뽑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전에 비해서 1등급의 인원이 많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 어떻게 변별을 할까요? 숫자는 똑같은데
1등급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가 이제 저와 비롯한 다른 강사들이 고민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싸움은 수행평가, 즉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다. 학생부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아시겠죠? 그거 말고는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을 아무리 잘 본다 한들 그 면접에서 막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주어진 서류 안에서는 수행평가,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 너무나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멘토링이라는 말은 수행평가에 대한 도움이에요. 그럼 남준쌤 그러면은 우리는 2주 전이 아니라 더 먼저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들이 왜 2주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냐면 수행평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같이 할 겁니다. 수행평가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도와줄 저희 멘토쌤이 이제 계십니다. 이분은 뭐 먼저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연고대를 지금 현재는 연대를 다니고 계시고요. 고대는 현역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가 과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제 반수로 연대를 가셨다는 요 분이 계시고, 이분은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도곡과를 나오신 선배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내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행평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의 낭만을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홍보대사 출신으로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이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를 정말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한다면 저랑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걸 넘어서서 아예 대학 입학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까지가 이제 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밴드 표시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뭐 1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데이레고 친구들이요 바빠요 좀.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제2외국어, 그러니까 본인 전공어에 비해서 단위수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어 하느라고 바쁜 친구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라이브 실시간 강의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그럼 또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럼 어디 카페 같은 데에 들어가서 그럼 실시간으로라도 들어,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저희 조교쌤이 계속해서 이 강의를 촬영하면서 송출하면서 아이들 중간중간에 똑같이 할 거예요. 실시간 온 친구들이랑 과제 검사 똑같이 하고요. 데이러고 친구들 다 아이패드 같은 패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제출할 수 있어요, 분명히. 형성평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2주 동안 선생님 저는 뭐 인터넷이 안 돼서 패드가 없어서 불성실하면 불가합니다. 요렇게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할 거니까 저희가 그 이번 내신에서 목표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거리가 멀어서 힘든 거 옆에서 계속 챙겨줄 테니까 국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요게 이제 저희의 하나의 문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개강 일자랑 시간 제가 적어놨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다음에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질문은 아마도 제가 못 받고 내려갈 것 같아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관련된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